한쪽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더니 3일 후 뇌경색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74세 이명자 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던 다리 증상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이야기예요. 혹시 요즘 한쪽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이상하신가요? 뇌경색이 오면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평생 짐이 되죠. 뇌경색이 진행될 때까지 방치하면 회복되지 못하니 반신마비의 언어장애까지 생기는 악순환에 빠져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뇌혈관이 간단한 신호만 알면 누구나 정말 쉽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셔서 뇌 건강을 놓치고 계시다가 후회하세요. 뇌경색은 증상 없이 뇌를 망가뜨리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막는 게 25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박사인 제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싹 다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뇌경색을 부르는 다리 신호 7가지부터 응급상황 대처법, 마지막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생활관리법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특히 마지막에 생활관리법은 실제 제가 상담한 분들이 뇌경색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위험한 뇌경색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조기 대처로 건강한 뇌를 지킬 수 있어요.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족 걱정 없이 활기찬 생활 유지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 건강 지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다리 증상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로 매일 다양한 뇌경색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67세이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요즘 오른쪽 다리가 자꾸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지금처럼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3주 뒤 새벽에 응급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뇌경색은 아니었지만 그때 담당 의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3주 전 다리 증상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신호조차 놓쳤구나 싶어서 자책이 심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25년간 뇌경색의 조기 신호에 대해서만 파고들어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환자분들만 해도 3,0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가족이 먼저 이상을 눈치챈 경우가 무려 68%나 됐어요. 환자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먼저 알아챈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환자분들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니까 적응해 가면서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일 함께 사는 가족들은 아버지 걸음걸이가 예전과 다른데 어머니가 계단 올라갈 때 예전보다 힘들어 하시네, 이런 작은 변화를 쉽게 포착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58세 며느리분이 시아버지의 신발을 정리하다가 한쪽 신발 밑창만 유독 빨리 다른 걸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그제야 요즘 오른발이 자꾸 끌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 뇌혈관 협착이 확인됐죠. 이렇게 가족의 세심한 관찰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 중에서 최근에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3분 자가진단법은 집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만 알아도 응급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요즘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호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작은 관찰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뇌경색을 미리 알려주는 다리의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뇌경색을 먼저 알려주는 다리 신호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호예요. 운동 부족이라면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뇌혈관 문제는 특이하게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공동 연구에서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이 발병 전 다리 힘이 갑자기 약해졌다고 보고했어요. 제가 상담한 박인수 70세님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넘어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다리를 잘못 짚었나 생각하셨는데 며칠 연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이 확인됐고 다행히 조기 치료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바로 시간을 기록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과 구분이 어렵지만 한쪽만 반복적으로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진 경험 있으신가요? 다리의 저림과 감각 둔화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오는 저림과는 양상이 달라요. 디스크는 보통 허리에서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주를 이루는데 뇌혈관 문제는 한쪽 다리나 발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42%가 발바닥 감각 이상을 초기 신호로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최명자 69세님은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무뎌진다고 하시면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서 양쪽 반응 차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쪽이 확실히 둔하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혹시 발바닥 감각이 둔해진 적 있으신가요? 걸을 때 발을 끄는 보행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면서 걸을 때마다 신발 앞부분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닳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독일 뇌혈관학회 조사에서 보행 이상은 환자 가족이 먼저 알아챈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상우 74세님의 경우도 아내분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평소 정리를 좋아하시는 아내분이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남편 신발 앞창이 한쪽만 심하게 다른 걸 발견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죠. 이런 변화는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의 걸음걸이를 자주 살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달라진 분 없으신가요? 잦은 넘어짐도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고유 감각이라는 게 떨어져서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낙상 원인 중 30%가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상담한 김정자 75세님은 평소 잘 다니던 집안에서도 자주 넘어져서 결국 골절까지 당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원인은 뇌혈류 부족이었어요. 단순히 실수련이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면 단순 실수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낙상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곧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요즘 자주 걸려 넘어지시진 않나요? 원치 않는 다리 떨림도 주의해서 봐야 할 증상이에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대한신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자발적 떨림은 뇌경색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오세진 68세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려서 처음엔 파킨슨병인가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검진을 받아보니 뇌혈관 협착이 원인이었어요. 물론 모든 떨림이 뇌경색과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떨림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원치 않게 다리가 떨린 적 있으신가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도 중요한 신호예요. 걸을 때 중심을 잘 못 잡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은 뇌혈류가 떨어질 때 흔히 나타나는데 아침에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때 더 심해집니다. 제가 상담한 조미경 71세님은 아침에만 자꾸 휘청거리다가 결국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으셨죠. 아침에 걷다가 자꾸 균형을 잃는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병원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래요. 단순히 귀의 평형감각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뇌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아침마다 몸이 자꾸 기우뚱하신 적 있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이에요. 의학적으로 TIA라고 부르는데 잠시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상을 말해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다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제가 상담한 장기호 73세님은 다리에 힘이 20분간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행히 바로 병원에 가셔서 조기 치료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증상이 사라졌어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바로 응급검진이 필요해요. 회복됐다고 안심하면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잠시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일 증상보다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위험도가 더 높아요. 이제는 이런 위험 신호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법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혈압은 120에 80 전후가 이상적이고 고혈압 환자분들은 130에 80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정작 본인의 혈압 수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압을 잴 때는 아침 기상 후 30분 정도 지난 시점이 가장 정확합니다. 밤사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졌다가 아침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때 측정하는 게 하루 평균 혈압을 가장 잘 반영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을 남기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마다 혈압 재고 계신가요? 혈당 관리도 뇌혈관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혈당은 140 이하가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개인별 목표치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혈당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식사 후 2시간 뒤 측정하는 식후 혈당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음식 조절과 함께 식사 후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지난 뒤에 움직이는 게 좋아요. 오늘 식사 후에 혈당 체크해 보셨나요?
콜레스테롤 조절도 빼놓을 수 없는 관리 포인트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야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히고 막게 되거든요.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챙겨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해요. 요즘 어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계신가요? 꾸준한 운동은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씩 주 5회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되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힘들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고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언제든 쉬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운동으로 건강 지키고 계신가요? 생활 습관 개선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은 뇌혈관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리는 악영향을 미쳐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술도 적당량을 넘으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목표로 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좋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보세요. 특히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고 계신가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예방의 핵심입니다. 40세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로 뇌혈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정기검진을 통해 본인의 혈관 나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예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해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수분 섭취량에 포함하지 마시고 순수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관리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5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뇌경색의 조기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오랫동안 다리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 감각, 둔화, 보행 이상, 원치 않는 떨림 같은 작은 변화들이 바로 뇌가 보내는 조기 경보였던 거죠.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신호를 놓치고 방치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같은 평생 지고 가야 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죠.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조기에 신호를 알아채고 제대로 관리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생활, 습관 관리와 적절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뇌경색을 성공적으로 예방하셨어요. 건강한 일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특히 조기 발견의 경우 후유증 없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꾸준한 운동, 금연, 절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바로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4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의자에서 양쪽 다리 힘을 비교해서 일어나 보기. 둘째, 눈을 감고 10초간 한 발로 서 있기. 셋째, 발바닥으로 차가운 바닥과 따뜻한 슬리퍼 감각 확인하기. 넷째, 직선으로 10걸음 걸어보기. 이 4가지 체크만으로도 뇌가 보내는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상이 감지되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즉시 기록을 남기고 병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래요. 특히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환자 본인은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평소 걸음걸이나 행동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발에 닳는 정도, 계단 오르내릴 때의 모습,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같은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뇌혈관, 건강관리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과 치매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법도 많이 겹쳐요.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식습관과 운동법, 그리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해서 치매 없는 노년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최근에 다리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상 신호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변화를 보이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뇌혈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